대한민국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캠프, 그린 캠프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관심병사들의 부대 적응을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대인 그린캠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병무청은 이병 신체 검사를 통해 신체 등급을 1급에서 7급까지 나눠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 4급은 보충력,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면제, 7급은 재검사로 분류합니다. 이때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4급부터 7급으로 분류되어 현역으로 복무하지는 않겠지만 비자발적인 입대 후 병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제를 꼽자면 비합리적인 군대 문화, 열악한 근무 환경, 사생활 보장의 어려움, 보직에 대한 불만족 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징집률이 90%까지 치솟아 군대에 오면 안 될 사람까지 오고 있으니 함께 복무하는 병사들은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간부들의 부담만 높아졌죠. 병무청에서 심리검사를 통해 군대에 오면 안 될 사람을 미리 걸러야 하지만 병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징병률을 줄이면 병력을 30만 명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00년생이 64만 명으로 남자를 절반으로 치면 32만 명이고 05년생이 44만 명으로 남자를 절반으로 치면 22만 명이라 90%로 징집해도 병력 규모는 19만 8천 명에 불과하죠. 젊은 남자들이라고 100% 신체 건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징집률이 76%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고려하면 그 수는 16만 7천 명으로 감소합니다. 북한이 적어도 7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 시달리게 되면 아무리 첨단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국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데려오면 안 될 사람을 무작정 데려와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부적응자를 식별하고 해당 인원에게 도움을 주거나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해 그린캠프를 만든 것입니다. 그린캠프는 군복무 부적응자 및 자살 우려자를 관리하고 치료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단급 부대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2009년 4월부터 운영된 그린캠프는 각 부대 본부대장의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군단 인사참모처에서 주관하고 교육대장 1명, 행정지원관 1명, 분대장 3명, 행정병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린캠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부대 운영비와 지휘관 사비로 운영되었지만 문제를 식별한 국방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늘려갔습니다. 그린캠프의 운영 방식은 외부 민간 전문 강사를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대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 최소 1회 이상 방문해서 담당 병사를 상담하고 월 1회 퇴소 심의를 통해 입소한 병사를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그린캠프 교육이 끝나면 자대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건 알겠지만 현역 복무를 해봤거나 그린캠프에 가봤다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를 수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장병의 수는 2,600여 명에서 4,200여 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자대로 복귀하는 비율은 점차 떨어졌습니다. 13년도에는 80%가 자대로 복귀한 데 비해 17년도에는 55%만이 자대로 복귀했는데요. 이는 그린캠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린캠프에서 자대로 복귀하지 않고 병역 심사관리대로 가게 되면 관찰과 상담을 거쳐 전역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비율이 13년도 19%에서 17년도 44%로 큰 폭으로 증가했죠. 11년도에 입대해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선임병의 욕설과 폭력에 시달린 끝에 그린캠프에 입소한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를 따라다니는 건 감시뿐이었고 출입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갔으며 화장실을 갈 때도 선임과 함께 가야 했다고 합니다. 상담 프로그램이 있기는 했지만 외부 상담가를 만난 건 단 한 차례뿐이며 교육이 끝나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만히 있어 그냥 격리해 놓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는데요. 자대로 돌아가도 그린캠프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관심병사라는 낙인만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린캠프에 입소했던 또 다른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부대에 돌아가면 그린캠프 입소자, 정신력 약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다며 그린캠프는 오히려 안 갔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린캠프 교육관리와 장병 개인 상담을 하는 홍 상담사에 따르면 한두 번 그린캠프에 참여했다고 해서 탈영 원인 중에 하나인 우울증이 치료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장병들의 탈영이나 자살, 부대 내 적응장애 원인은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이성 문제, 군 시스템에 대한 불만, 폭력, 자신의 심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이 원인이 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프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정신질환 치료제를 통해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해야 해서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도움이 필요하죠. 홍 상담사는 먼저 전체 교육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상식을 익히고 함께 대책을 찾아야 한다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장기간 지켜보며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사들의 증언도 그렇고 홍 상담사의 의견도 그렇고 그린캠프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2주간 운영되는 그린캠프 과정은 터무니없이 짧고 단순 심리검사나 노래, 영화 등을 듣고 감상문을 쓰라는 식의 심리치료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이렇게 치료가 되리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린캠프 다녀왔다는 점이 낙인이 되어 병영생활 적응을 더 어렵게 만드니 정말 개선이 필요하겠는데요. 미처 돌아가는 그린캠프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국방부는 12년도에 그린캠프를 군단급 부대로 상향하고 민간 전문 상담사와 치료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처음으로 6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이부었는데요. 그런데도 2주라는 짧은 기간과 그린캠프가 낙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17년 7월부터 인력을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해 심리치유 효과를 높였습니다. 18년도부터 자대 복귀 가능성이 있는 장병만 선정해 그린캠프에 입소시키고 프로그램 개편 등이 포함된 개선안을 마련해 육군 3군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자대 복귀율이 35%에서 80%로 크게 늘었죠. 이에 만족한 국방부는 개선안이 반영된 그린캠프 기본 운영 지침을 예하부대에 하달해 전면 시행했습니다. 자대로 복귀할 만한 병사만 뽑으면 당연히 자대로 복귀하는 병사가 늘지만 그 외의 조치가 문제와 동떨어진 건 아니라 할 말은 없네요. 19년도에 이르러서는 간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그린캠프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역 복무를 해봤다면 그린캠프에 가는 친구들이 정말 아픈 건지 의심해봤을 수 있는데요. 몸이 아픈 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서 모르기 어렵지만 마음이 아픈 건 이게 진짜 아픈 건지 현부심으로 전역하려고 연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의심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린캠프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병사들 때문에 그린캠프가 제대하려고 가는 장소로 인식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장소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성실하게 현역 복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또한 일부 상담자들도 자살사고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는데 늘 같은 영상과 설명이 전부였다고 하니 개선된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린캠프는 전보다 개선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인식이 좋지 않고 그린캠프에 갔다 온 관심병사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갔다 왔다는 이유로 멀리한다고 합니다. 90%에 이르는 징병률은 살인적이라 군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크게 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징집한 이상 부대 관리를 아무리 해도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16년도 기준으로 1년에 군에서 죽거나 다쳐서 전역하는 인원이 약 1,700명에 이르고 군복무 부적응 등으로 고통받는 인원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방의 의무는 수행해야 하고 그 주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자는 최소화하고 생기더라도 적절한 위로와 치유 그리고 보상이 필요합니다. 징병제로 인해 입대한 인원이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16년도 기준으로 1년에 군에서 죽거나 다치는 인원이 약 1,700명이라 했으니 1억 원씩만 보상해줘도 약 1,70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군 트라우마 센터의 설립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린캠프가 전보다 개선이 된 건 사실이지만 2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군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거죠. 군 외부에 군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되어 장병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면 1억 원을 주고 마는 것보다는 더 실효성 있는 복지일 것 같네요. 하지만 17년도에 소방경찰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는 법을 제출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18년도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군내 사건 사고로 생긴 트라우마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죠. 같은 해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법이 통과됐지만 군인은 대상이 아닌데요.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의 트라우마를 돌보는 심리재활 집중센터를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는 만큼 군 트라우마 센터 또한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군피해치유센터 대표의 의견에 따르면 군피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때문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게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얘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러려면 군대 제도와 분위기와 모든 게 바뀌어가면서 가능하겠고 군대에서 힘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50만 명이 육해공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토록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국방 예산으로 더 좋은 무기를 들여오는 것도 국방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지만 군 트라우마 센터와 같은 시설도 국방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은 모두 다 아는 캠프인 그린캠프의 현황과 미래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픈 이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공간으로서 완벽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